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대규모로 부금된 사태. 자,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 자,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 반쯤 이들을 태우고 돌아올 전용기가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Well, the president said it himself in a statement that he put out on Sunday night, where he is very grateful for foreign companies from around the world and the investments that they are making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he understands that these companies want to bring their highly skilled and trained workers with them. And I know tha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Department of Commerce are working on this matter together, I would say.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월 10일 수요일 우리 전세기가 미국을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태우고 올 전세기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36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전세기를 오늘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에 미국으로 출발을 했고요. 출국 시간까지 정해진 상황이니까요. 일단 도착 시간 모두 감안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전세기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반에 안전하게 우리 근로자들 모두 태우고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면은 이번 사태가 일단 1차적인 이 우려는 일단락이 되는 것으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안전하게 귀국하는 게 최우선이었으니까요. 네, 일단 뭐 급한 불은 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기술적인 합의를 끝냈고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이제 미국으로 가서 네. 실제로 이제 장관급에서도 어떤 형식으로 뭐 출국을 시킬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최종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금됐던 우리 300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일이 이제 1차적으로 남았는데 네. 저는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서 이제 그 다음 협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분이 지금 네. 강제 출국이 된 거냐, 추방이 된 거냐, 아니면 자진 출국의 형식이냐, 이것도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면서요. 네, 우리 정부의 설명을 일단 신뢰한다는 전제 아래 자진 출국 형태로 일단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자진 출국으로 나가더라도 이게 결국 출입국 기록에 남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재입국 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아하.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협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가장 크게는 재발되면 안 되겠죠.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미국 측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앞으로 남은 과제일 것 같고, 장기 과제로 보면 이제 비자 쿼터 확대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얘기가 돼야 되겠죠. 비자 쿼터 확대, 지금 트럼프가 워낙 완강해갖고 이 비자 문제는 아직도 어떻게 협상을 벌여야 될지 난제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 건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우선 영순위 목표였습니다. 이건 일단락됐고요. 근데 문제는 우려했던 점이 이제 툭툭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네.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던 우리 대기업들 공장 짓는 작업이 줄줄이 지금 중단되고 있다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번 사태 터진 거 보고 다른 공장들도 화들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비자 안 받고 전자허가제로 들어오셨던 이런 분들이 이제 급거 귀국을 하든지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고, 단기 상용 비자 이번에 문제가 됐던 B1, B2 비자 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공장에서 뭐 근로를 하셨던 분들은 중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숙련된 노동자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 분들이 이번에 구금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네. 같은 계열의 공장이라면 사실 이 공장만 다루는 게 아니라 미국 내의 다른 공장들까지도 이제 1년으로 다 다루게 될 텐데, 네. 그분들이 지금 갑자기 뭐 구금됐거나 혹은 귀국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른 공장의 준공 일정이 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사라는 게 네. 하던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지, 사람 빠져나갔다고 인원 다시 채운다고 그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럼요. 쉽게 말해서 공장 하나 짓더라도 장비를 들여서 어디에 놓는지에 따라서도 상당히 그건 그 기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이 거기에 축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설계도 보고 모르는 사람이 가서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숙련된 노동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이 숙련된 노동자들이 현재 미국에 없으니까 네. 일정 부분 불가피하게 한국에서도 대거
비자 문제를 안고서라도 그 가서 일을 한 거거든요. 네. 결국 이런 문제들은 미국과 향후에 장기적으로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면 아마 제2, 제3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관세 협상도 아직 세부 사항은 하나도 지금 조율된 게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근로자 문제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앞으로 있을 통상 협상도 교착에 빠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영향을 끼치겠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제 별개로 봐야 되는 원래는 게 그렇죠. 정설인데 네. 이제 의구심이 가는 거죠. 어쨌든 일본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먼저 문서화 작업에 다 체결을 했고 양해각서에 체결을 했는데 우리는 구두합의 상태에서 사실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지금 팽팽한 줄다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대미 투자 부분 이제 3,500억 달러. 저거의 투자의 결정권을 누가 갖게 될 것인지, 네.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럼 투자 후에 이익은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지금 A부터 Z까지 합의가 되는 사항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이번에 체포 구금 사건도 그렇고요. 반도체 장비 들이는 문제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건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건 명확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그래프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3,500억 달러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돈이고요. 네. 그거 말고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가갖고 어떻게 보면 좀 보너스 선물처럼 1,500억. 투자를 1,500억 투자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지금 아까 그 표에 포함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선물을 주고 1,500억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대기업들 지금 공장 가동 다 중단되고 짓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현주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 안전 보장되고 할 때까지 대미 투자 다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저도 약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러는데 계속 우리 투자하고 돈 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줘야 우리 정부가 협상할 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사실 이 구금 사태 역시 미국 행정부가 주도했다기보다는 미국 그 강성 정치인 마가에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의 한 정치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 구금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거를 빌미로 아마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의 그 관세 협상, 세부 협상을 할 때 이걸 밀미로 해가지고 아마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나 의회에서 이렇게 트럼프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대미 투자 전면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줘야 네. 우리나라 정부가 협상을 하러 갔을 때 지금 국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걸 제대로 받아줘야 된다는 주장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협상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지금 그 대한민국 국회와 정당이 해야 되는 일은 트럼프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협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이현주 의원과 같은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다른 목소리 내지 말고 피하 구분을 좀 잘하자.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서 분명하게 실책한 부분에 있어서 왜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도 이미 2012년부터 미국의 비자 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다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지고 있는 바거든요. 네. 이것을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미국의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로비를 하는 비용으로만 550만 불을 썼다라는 것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대기업들이 1,500억 달러라는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가 되었던 비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국민들이 300여 명이 미국에서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준비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마치 민주당과 정부를 국민의힘이 발목 잡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프레임의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강제로 구금돼 있다가 안전하게 이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후의 문제 더 현실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들도 이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먼저 내일 새벽에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의 문제도 또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